결제자 입장에서는 그 결제하신 문서들을 이렇게 메인 화면이나 하단에 카운터가 표시가 되지만 이 알림을 통해서도 결제 요청에 대한 알림을 받으셔서 결제 문서를 확인해서 승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하실 때는 승인, 반려, 보류 버튼이 보이는데 승인은 말 그대로 다음 결제자로 넘기는 승인하시는 버튼이고, 반려는 해당 문서가 반려됨과 동시에 종결이 되는 그런 구조고, 보류 버튼은 이 문서를 확인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결제 현황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 문서에 대해서 승인인지 미결인지, 보류라고 하면 보류를 통해서 결제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제자가 결제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을 하시게 되면 의견을 입력하시는 건 선택사항이고, 의견을 입력해서 승인을 하시게 되면 이 승인과 동시에 결제자의 의견이 추가가 되고, 기한자 입장에서는 알림을 통해서 내가 상신한 결제 문서가 최종적으로 완료됐다는 알림과 함께 해당 문서를 조회해 보시면 아까 결제자가 작성한 의견들을 이렇게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신부서에 서울사무소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은 기한자는 수신부서, 받으시는 분은 서울사무소로 일단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직원의 수신함에 가보시면 해당 문서가 이렇게 도착이 되어 있고, 이 문서가 대기 상태인 경우에는 발신부서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문서에 대한 그 수신부서에서 접수자는 접수 버튼이 보이는데, 이 버튼은 누구나 보이는 게 아닌 관리자가 문서 담당자로 체크된 허용을 해주신 분들만 보이는데, 이 접수 버튼을 접수를 하시면 접수 상태가 되고, 거부를 하시게 되면 이 접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결제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수신 접수자는 그 수신부서에서 접수를 하시는 상태고, 발신부서에서는 이 문서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거꾸로 수신부서의 부서장님한테 결제를 하시는데, 내용은 원래 기한자가 올린 문서가 복사가 되지만 반대로 이 문서를 지우고 이렇게 수신부서에서 내용을 결제를 작성하신 다음에 관련 첨부라 결제 문서를 확인하시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실제 발신부서에서는 이 문서가 진행 중이에요. 올리고 있는 상황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결제자들은 해당 결제 문서가 도착을 하게 되면 문서가 지금 진행 중인 문서를 이렇게 확인해서 관리자가 결제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보시면 결제 건수가 도착을 했고 기한 테스트 2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제목에 보시면 부서 수신된 문서를 상신했다고 결제자한테 표시를 해주고, 이 결제자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시게 되면 반대로 수신부서의 접수자는 이렇게 결제 알림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린 결제 문서 중에 최초에 내가 올린 기한 문서고, 그 다음에 수신부서에서 접수된 문서까지도 다 확인이 됐다면 이후에는 이제 결제가 끝났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나 결제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을 업무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자결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한을 작성을 하시고 결제선을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결제 회수라는 기능을 잠깐 보여드리면, 기한을 이렇게 올려놓고 다음 결제자가 결제를 해야 될 문서들을 이렇게 받아서 결제 문서가 도착을 하시게 되면 해당 결제자는 결제를 승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류를 하시게 되면 보류하시겠다는 의견을 작성도 하실 수 있지만, 기한자 입장에서는 내가 결제 진행하면서 이 현재 진행 중인 문서가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 여기 현황을 통해서
승인, 보류, 미결 이런 식으로 현황을 표현하실 수 있고 결제자들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제자들도 이 결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사용 이력을 통해서 읽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공유를 누가 했는지에 대한 이력이 남고 또 이 보류를 하셨으면 보류함에서 반드시 보류함에서 내가 보류한 문서가 조회가 되고 여기서 다시 승인이나 반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승인을 하셨는데 반려한 문서를 잘못 승인을 하셨다 그러면 결제 진행함에 보면 이 문서를 보시면 현재 마지막 내 다음 결제자가 결제하시기 전이면 결제 처리함에 가셔가지고 방금 결제한 문서는 결제 처리함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제 처리함에서 내가 결제한 처리한 문서를 보면 다음 결제자가 아직 다행히 결제를 안 하셨으면 이 결제에 대해서 내 승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결제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 취소를 누르게 되면 마치 내가 다시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이곳에서 다시 반려해서 결제 문서를 회수할 수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결제자가 결제를 하거나 다음 결제자가 내 결제자 이후에 다음 결제자가 결제를 했다면 결제 회수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제 문서에 대한 인쇄는 여기 옵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우편은 일반적으로 다음이나 구글에 대한 메일을 많이들 사용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편지 쓰기 자체는 메일을 작성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치하는 메일은 내가 현재 편지함 중에 일치하는 메일 카운터와 중요 메일, 임시 보관함, 설정 버튼은 이전 동영상에 내 메뉴라는 곳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메일을 한문을 클릭하시게 되면 전체 사용자 보관함 포함으로 해서 전체 편지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수신함은 대외적으로 온 메일, 대형건설 이외에 외부에서 발송된 메일들은 수신함, 사내메일은 대형건설, 다해브닷컴으로 송수신되는 메일들은 사내메일, 내게 쓴 편지함, 내가 발송한 메일함, 삭제한 메일함, 스팸 메일함. 스팸 메일함은 수신함 중에 내가 이렇게 수신 거부한 메일들도 스팸함으로 오지만 거꾸로 관리자가 스팸 환경 설정에서 설정한 메일들이 차단된 경우에도 스팸함으로 처리가 됩니다. 편지 쓰기를 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메일 주소 작성하시고 제목 입력하시고 파일 업로드를 하시는데 이렇게 누르시는 거는 파일을 직접적으로 탐색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플러스 버튼을 내리시면 이곳에다가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으로 파일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해당 파일을 이렇게 올리시고 첨부 링크를 체크하시면 이게 링크 형태로 대용량 메일 형태로 발송이 되는데 이걸 체크하지 않더라도 10MB 첨부 파일이 10MB 이상이면 자동으로 첨부 링크로 전환이 되고 첨부 링크로 발송된 메일들은 발송 시점 기준으로 15일 후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송을 하시면 일반 메일로 될 거고요. 이게 10MB가 넘으면 자동으로 첨부 링크로 가고 이 메일도 첨부 링크로 보내시겠다 하시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 이외에 참조나 비밀 참조를 넣겠다고 하시면 이 버튼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주소록은 받는 사람을 클릭하시거나 이 버튼을 누르거나 동일하게 뜨고요. 서명은 세 가지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메일 설정해서 개인별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 메일은 상대방 메일 목록 리스트에 느낌표가 붙는 그 중요 메일이라는 표시 형태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 송신함 저장 체크는 메일을 발송하시면 송신함에 저장을 할 건지의 여부, 그리고 수신자가 여러 명일 때 마치 1대1로 발송한 것처럼 표시하려면 개일별 발송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회신 요청은 중요 메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메일을 회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언론 메시지를 뜨게 되는데 그게 필요하실 때 이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예약 발송은 현재 날짜와 시간 이후로 지정하시면 지정된 날짜, 시간에 메일이 발송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 발송된 메일을 송신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상대방은 그 메일을 확인해서 이렇게 링크 형태의 첨부 파일과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낸 메일함은 실제 송신일과 조회일이 나오는데 이 조회일은
수신자가 여러 명일 때는 최초 첫 번째 읽었던 사용자의 조회일이 찍히는데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수신자마다 따로 표시가 돼서 어떤 분이 몇 시에 읽었는지 같은 메일을 보내더라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내부 다이브닷컴으로 보낸 메일에 대해서 수신자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送신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외부로 보낸 메일에 대해서는 취소가 안 되지만 이 설정에서 발송 지연을 선택하시면 외부로 발송된 메일들도 이 지연된 시간, 설정된 시간 이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록인데요. 주소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등록이 돼야지만 편지 쓰기 하실 때 수신자를 입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 수신자는 대은건설 임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 주소록에 개인이나 공개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도 여기 편지 쓰기 할 때 라이크 검색으로 수신자 입력란에 자동으로 뜨게 되며 이 분류 추가는 개인은 개인이 추가를 언제든지 여기서 분류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공유 주소록은 관리자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류가 있다면 관리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소 추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공개 분류 한번 선택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주소록 같은 경우에는 이 내보내기, 가져오기 기능이 있는데 일단 기존 시스템에서 내 주소록을 가져오겠다고 하시면은 기존 시스템에서도 뭔가 주소록이 필요하시겠죠. 그럴 때는 일단 내 그룹웨어의 신규 그룹웨어에 주소록을 가져오겠다 하시면 먼저 내보내기를 하신 다음에 이 CSV 형태로 항목들을 다 체크해 주시면 해당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지금 공개 여부부터 회사 홈페이지까지 분류가 있는데 이 동일한 형식으로 내 주소록을 편집을 하신 후에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형태의 파일을 가져오시게 되면 그대로 이전 주소록을 이쪽으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제와 메일 주소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는 게시판부터 현장 운영 지원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